조선시대로 떨어졌습니다. 기근과 천연두가 판치는 그 지옥에서 저는 통일벼 한 줌만 가져갔습니다. 이 한 줌이 조선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전부터 타임슬립물은 늘 사람을 설레게 한다. 어린 시절 봤던 미해군 항공모함이 진주만 공습전으로 간 돌아라는 타임슬물을 보며 무척 흥분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부터였을까? 임진왜란으로 이동해 20mm 벌컨으로 부산진에 상륙한 왜군을 쓸어버리는 상상을 하며 잠들곤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타임슬립 생각이 다시금 솟구쳤다. 이번에는 전투가 아니었다. 조선시대로 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딱 하나의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조선의 명의가 되어 살아남기로 했다. 조선시대의 환경에서 실제로 살아남아 명의가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만 골라야 했다. 너무 혁신적이면 혹세무민이나 요괴 등으로 몰려 효수를 당해 저작거리에 대롱대롱 걸리거나 젓갈로 담궈져 전국 각지에 배송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의 세계관에서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존 지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1. 생존 기반 마련하기. 조선시대로 가져갈 하나의 물건은 통일벼 종자다. 조선은 기근이 잦았다. 재래종 벼보다 3배가량 높은 수확량을 가진 품종을 조용히 보급하기만 해도 식량 구조 자체가 바뀐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불황민들의 신뢰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국가 단위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한 마을에서 시작해 농사법이 좋은 집 정도로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분명 사랑받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라이터를 만들어 팔 계획이다. 지포 스타일의 단순한 구조라면 조선 기술로도 충분히 생산, 보급 가능하다. 불을 피우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비누를 만든다. 조선시대의 비누는 세탁, 목욕, 상처 세척에 혁명적인 물건이 될 터. 쑥이나 향 좋은 식물을 소량 넣어 향기로운 비누로 포장하면 잘 팔릴 뿐만 아니라 위생 수준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다. 이 3가지만으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2. 본격적으로 명의가 되는 방법. 생계가 안정되면 이제 감염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 진짜 명의로 거듭나보자. 조선시대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천연두, 이질, 종기, 학질 말라리아, 외상, 영양 부족 등이었다. 1. 항균, 감염병 대응.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감염병을 예방하고 처치해야 한다. 일단 조선시대에서 생산이 가능할 만한 제재와 생산법을 찾아보자. 감염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바로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보자. 특히 페니실린과 같은 물질을 재현할 수 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대략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페니실린을 조선에서 가용 가능한 기술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했다. 곰팡이 배양 자체는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혔다. 자세한 만드는 방법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제의 벽이다. 활성 물질을 안정화하려면 결국 동결건조와 같은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의 기술 환경에서는 이 단계를 넘을 수 없다. 페니실린이 담겨있는 곰팡이 배양액은 열을 가하면 분해되고 보관하면 활성이 떨어진다. 여러 우회로를 찾았지만 완성된 항생제라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완전한 정제를 포기하고 초기 배양 단계에서 얻어지는 혼합 산물을 활용한다. 페이질 수준의 산물이다. 내복으로 쓰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외형으로 돌리면 가능성이 열린다. 상처, 종기, 염증 부위에 적용하면 기존보다 분명히 나은 결과를 만든다. 완벽하진 않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치료는 된다. 페니실린의 완전한 생산이 어렵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것이 이른바 천사의 빛 현상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일부 부상자의 상처에서 희미한 빛이 관찰되었고 그 환자들의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포토라브두스 루미네센스다. 이 균은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하며 곤충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동시에 다양한 항균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정제 활용하려면 화학적 공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조선시대 환경에서는 이 단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근 방식을 바꾼다. 정제된 물질이 아니라 균이 만들어내는 환경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밀랍나방 유충과 같은 숙주를 이용해 균을 확보하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증식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배양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보다 안정적인 식물 기반 추출물과 위생 관리에 맡기고 이 균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카드로 일단 보존해보자. 경구용은 보다 안정적인 조합으로 간다. 마늘, 생강, 황련, 황금, 쑥을 이용해보기로 한다. 마늘에 알리신을 이용해보자.
마늘은 열에 취약함으로 알코올 냉침하여 추출하고 자연 증발을 통해 농축한다. 페니실린의 장벽이었던 동결건조가 아쉽다. 조선시대에 제작 가능한 동결건조 장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알리신을 만들면 경구 투여를 통해 설사, 장염, 이질, 호흡기 감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황련, 황금 추출물을 물다림 또는 알코올 침출 추출을 통해 베르베린과 바이칼레인을 생산한다. 장내 세균에 강력하며 만들어 놓은 마늘 알리신과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생강 플러스 꿀, 위 보호와 항염 항균 보조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알코올 침출과 농축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제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수월한 추출과 소독 등을 위해선 50% 이상의 알코올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조선에도 이미 증류주 문화는 존재한다. 이 술을 반복 증류를 통해 농도를 높이면 강력한 소독용, 추출을 위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 알코올은 추출과 소독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 2. 해열 진통. 조선에도 해열, 진통, 소염이 필요한 두통, 관절통, 발열, 생리통, 류머티즘 환자가 많을 것이다. 현대 아스피린의 원조인 버드나무 껍질을 활용한다. 동의보감에도 버드나무가 기록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열악한 학부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는 아스피린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잘 말려 알코올 추출한다. 인산이 없으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미 생산한 에탄올에 담가 7에서 14일 침출하고 여과 후 농축한다. 또한 식초 처리로 효과를 강화해보자. 이 추출물은 아스피린처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종기, 외상, 열병 환자에게 버드나무 신탕 정도의 이름으로 처방하면 빠른 효과로 꽤 괜찮을 것이다. 열, 통증, 염증을 잡는 이 약 하나만으로도 환자의 체감 치료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3. 구충, 말라리아. 조선시대의 기생충, 회충, 십이지장충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영조 조차 일용이라 부르며 회충을 토했다 하니 조선에서 기생충 감염은 기본값이다. 구충만 제대로 해도 영양상태 개선 및 기생충 감염 치료에 도움이 크다. 개똥쑥을 사용하기로 한다. 개똥쑥은 아르테미신인 유사 성분으로 강력한 항기생충,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다. 어린 잎을 채취해 말린 후 약한 알코올 침출 추출한다. 물에 강하게 달여 차로 마시거나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면 구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마늘 팅크와 함께 쓰면 장내 기생충 플러스 세균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쑥을 새롭게 추출했다고 포장하면 효수를 면할 수 있다. 4. 위생. 비누와 고순도 알코올. 타임슬 되자마자 만든 비누와 약을 만들기 위해 만든 반복 증류된 고도 알코올은 의수를 뛰어넘는다. 손을 씻고 기구를 소독하고 상처를 세척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률은 극적으로 낮아진다. 역사적으로 위생의 중요성을 증명한 사례는 극명하다. 19세기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산요결 사망률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당시 의대생들이 실습하던 병동의 사망률은 무려 10에서 20%에 달했으나 상대적으로 청결을 유지했던 조산사들의 병동은 3에서 4% 수준이었다. 이후 손 씻기를 엄격히 시행하자 사망률은 1% 미만으로 급락했다. 알코올과 비누는 위생과 감염 예방의 중추이다.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5. 천연두. 호환마마의 그 무서운 마마. 여기서 판이 뒤집힌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우두법을 시행하자.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겠지만 이미 위에서 신기에 가까운 치료력을 보여줬으니 따를 사람은 따르고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자기도 하고 싶어질 것이다. 소를 이용해 안전하게 접종하고 인두법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접종, 격리, 해열, 2차 감염 방지까지 결합하면 치명적인 질병이 현대의 것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바뀐다. 6. 탈수 대응. 조선시대의 설사, 이질, 콜레라, 호열자 같은 수인성 감염병은 탈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빠르게 사망했다. 설사가 심해지면 하루에 수십 번 물 같은 변을 보고 구토까지 동반되면서 체액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 결과 극심한 탈수로 인한 쇼크, 다음으로 신부전, 그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콜레라의 경우 치사율이 50에서 90%까지 치솟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 설사 사망률을 90% 이상 줄인 20세기 가장 중요한 의학적 진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경구수액 ORS를 만들어보자. 만드는 건 생각보다 무척 간단하다. 한 대의 물에 작은 숟가락 반술 정도의 소금을 넣고 꿀을 살짝 달짝지근하게 6숟가락 정도 넣는다. 약간의 생강을 넣으면 구토 완화에 도움이 되는 ORS의 생산이 가능하다. 탈수 방지탕으로 소개에 처치하면 이미 현 시대에서 검증된 것처럼 이질, 콜레라, 탈수 사망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조선에서 이 처방은 거의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3. 예상 파급력. 조선시대로 가서 적용 가능한 의술은 분명 강력하다. 천연두는 우두법으로 예방하고 설사, 이질에는 경구용 수액 플러스 마늘, 황련 조합으로 대응한다.
버드나무 추출물은 통증과 열을 잡아주고 개똥쑥은 기생충을 막아준다. 각종 감염과 종기 등은 페니실린, 페이지일, 추출물들, 그리고 알코올과 비누로 대응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의술보다 통일벼 한 가지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압도적이다. 통일벼를 보급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한 해 농사가 조선시대 재래종 종자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나오는 기적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종자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온도관리와 거름 주는 법을 비방처럼 함께 전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놈이 준 씨앗이 한순간에 말라 죽었다. 너 때문에 한 해 농사 다 망쳤다. 라는 비난과 함께 젓갈로 만들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식량이 풍족해지니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질병 저항력도 올라간다. 의술과 농업이 만나면서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백성들은 나를 의원이 아니라 백성을 먹여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살아있는 신농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타임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작거리에서 효수당하거나 젓갈이 되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의술은 천천히, 농업은 은근하게, 너무 앞서가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낸다면 나는 명의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 자체를 바꾼 인물로 남을지도 모른다. 이 시대로 되돌아와 광화문 광장에 서게 된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그 사이 어딘가에 내 자리가 하나쯤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저. 새논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고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고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고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